반갑습니다. 3월 19일 HSK 5급 총평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일단 시험 보고 오시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 저도 이 총평 강의를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시험 보러 갈 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막 날씨가 좋은 것만큼 성적도 좋아야 될 텐데 막 이렇게 막 제가 대답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아무래도 3월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고사장에서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자리가 꽉 찼어요. 원래는 3급과 5급 시험을 같이 보는데 거의 5급 시험만 몇 교시를 배정할 정도로 응시자가 많았습니다.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랑 같이 꼼꼼하게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로 어떠한 어려운 점과 어떤 새로운 점들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입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릴 때는 다소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난이도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난이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듣기부터 보겠습니다. 듣기 난이도는 여러분들 중상이었습니다. 영역별로 꼼꼼히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중상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20문제 중에 정확히 11문제를 그대로 정답을 들려줬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2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1부분보다 쉽게 출제가 됐고요. 3부분 여러분들 상상입니다. 정말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저랑 같이 꼼꼼히 잠시 살펴보겠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전체 난이도는 여러분들 바로 뭐였어요? 중상이었습니다. 일부분은 우리가 호응관계 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제가 중하로 할까 중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상이었던 부분. 지난달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낯선 어휘가 너무 많아서 풀 때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해 3부분은 여러분들 역시나 중상이었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은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본적인 구문과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많이 잘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그림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부싸움하고 있는 그림 또는 아이가 울고 있는 그림 가지고 우리가 쓰긴 조금 어려웠지만 지난 1월 시험에선 태극권이 나왔고 2월 시험에선 낚시가 나왔습니다. 태극권의 경우는 타이지, 죄인을 썼어야 되고요. 낚시 그림 같은 경우는 띠아 위를 썼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이번 3월 시험 같은 경우는 싸우다 또는 뭐 울다 해당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스토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잘 구성하는지가 관건이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두드러진 과연 중잘남이 발견한 출제자의 눈 어떻게 문제를 냈을까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응시자가 많은 3월이기 때문에요. 영역별로 난이도를 조절을 잘했다라는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용 형식을 통해서 설명문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량스 정, 중국의 유명한 건축가 이야기 아니면 중국의 속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독해에만 설명문이 등장했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듣기에도 많은 설명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난달과 똑같이 성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리얼했습니다. 성우들의 연기가 리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HSK 5급은 즉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소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우들의 목소리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쓰는 문장들로 구성된 듣기 지문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6급 단어로 구성된 시험 문제입니다. 정말 짜증나죠. 아니 왜 5급 시험인데 계속 6급 단어가 나오는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5급 응시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급 응시생들을 그대로 6급까지 끌어올리려면 5급과 6급의 간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수준차가 4급과 5급도 물론 심하지만 5급과 6급의 차가 너무너무 과거에는 쉬웠습니다. 지금보다는 5급이 쉬웠거든요. 그 5급 수준을 조금 더 높이면 6급과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6급 응시자가 비교적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6급 어휘로 구성되는 5급 독해, 5급 듣기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 쓰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본 구문이 4개, 어순배열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 특수구문이 4개 출제됨으로써 평이했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4급 시험보다도 쉽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마치고요. 하나씩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1부분 중잘남의 총평입니다. 들리는 게 그대로 선택지에 등장했습니다. 다만 들리는 것을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극찬하고 있는 중자람의 소리학습법대로, 다시 말해서 소리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선택지 해석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파악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소리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유사 표현이 듣기 지문과 선택지에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즉 바꿔치기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출제한 거죠. 자, 그러면 비교적 유사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치앙, 벽을요, 슈와 문지르는 거죠. 뭘로 문질러요? 벽을 갖다 칠하는 겁니다. 칠해서 무슨 색깔로 만들어요? 란스, 파랑 색깔로 만드는 것은 요주의, 그렇죠, A가 B에 도움이 되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把墙刷成蓝色有助于睡眠. 벽을 남색깔, 파란 색깔로 칠하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걸 들려주고 유사 정답으로 이런 걸 냈죠. 把墙刷成蓝色. 그대로 지금 눈으로 보면 거의 그대로 문제 냈네 라고 보겠지만, 내가 이거를 소리내서 읽을 수 없었다면 이걸 듣지 못했고 그러면 오답이 됐겠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海边太阳太大了. 그렇습니다. 해변가에 태양이 너무 심해. 我得准备好. 어떤 걸 여러분들요? 防晒. 그렇습니다. 어떤 뭐 선탠하는 거죠. 햇빛을 가리는 걸 준비해 가야 돼.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들려주고 정답으로 做好防晒. 그대로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눈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뭐야, 그대로 똑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 라고 하지만 선택지는 4개가 보이고 이거의 소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다소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你明天亲自去机场接参加会议的嘉宾吗? 이라고 했죠. 물었습니다. 你明天亲自去 어디 가서? 机场.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요? 接 参加会议的. 그렇죠. 회의에 참가하는 귀빈을 마중 갈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답이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찌아빈이 정답이었는데 사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 사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우, 남자 성우는 사장이었고 여자 성우님은 여러분들 아마 비서였습니다. 선택지에 비서도 있었고 사장님도 있었어요. 근데 정답은 찌아빈이 정답이었던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부분 총평 마무리 짓고요. 2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주고받는 지문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이번 3월 시험에서는 1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잘남이 매번 강조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유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我们征求一下 外公的意见吧.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 들려줬죠. 물론 정답, 유사 정답은 와이공 그대로 언급됐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호응구가 들어가 있네요. 征求意见.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征求意见. 소리 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요. 咱们去摘橘子吧. 摘橘子吧. 摘橘子吧.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듣기 좀 들려주고 선택지에 摘橘子. 단어로 구성된 선택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1부분보다는 쉽게 아마 체감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까요? 你想买什么类型的商业保险? 그대로 여러분 保险 들려주고 계속 아무래도 1부분보다는 지문이 기니까 어떤 보험 계속 이제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难得在保险公司工作. 이제 요런 게 우리 유사 정답이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所以看小说的时候, 그래서 뭘 볼 때요? 소설을 볼 때요. 可以给人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无限的想象空间. 그렇죠. 무한한, 제한적이지 않은 뭘 준다?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라고 하면서 给人想象空间 그대로 우리한테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듣기 3부분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3부분이라고 방금 말했는데 듣기 2부분에 다른 문제 유형이죠. 혹시나 5급을 준비하실 분들, 저희 HSK 5급 듣기 몇 부분의 경우는 듣기 2부분의 경우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요, 21번부터 30번까지는 무슨 대화가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긴 대화가 등장하고요. 31번부터 시작해서 45번은 단문을 들려주고 문제, 단문이기 때문에 한 성우가 녹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주고받는 대화보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시험의 경우는 여기에 많은 6급 어휘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직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했던 것처럼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자람이 과감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이해하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시고요.
정답을 체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용을 이해 못했는데 정답을 체크할 수 있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어 한자는 고리보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들리는 것을 중심으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듣기 질문이 나왔었죠? 내가 집을 청소하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돌아가신 어떤 한 가족이 반납하지 않는 책을 발견했어요. 날짜를 세어보니까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역시나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벌금이 여러분 위약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요? 책을 반납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내는 금액이 2만多的罚款. 벌금이 여러분들 2만 多的罚款. 계속 우리한테 들려줬어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책을 발견했는데 누군가가 안 냈어요. 도서관에 반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계산해 보니까 벌금이 엄청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그냥 모른 척 하죠. 근데 우리 주인공 모른 척 했으면 우리한테 교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요? 굳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책을 반납했어요. 도서관에서 이걸 벌금을 계산하니까 벌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도서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을 받고 이야기를 마무리 져요? 아닙니다. 도서관이 갑자기 어떠한 정책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그 벌금을 뭘로 줬어요? 상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끝. 사실 크게 와닿은 건 없었어요. 전형적인 HSK 스타일의 지문이었습니다. 교훈은 항상 간단합니다. 이런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사 정답으로는요. 打扫房间的时候 뭐 할 때요? 방을 청소할 때 发现 책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정답 나왔고요. 2만 多的罚款. 그렇습니다. 1만이 넘는 벌금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奖励 老奶奶的 바로 뭐예요? 行为 상을 줬다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그 늙은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상을 줬다. 이런 게 그대로 우리한테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梁思成的故事. 이 사람을 내가 알았으며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연설하는 게 우리 듣기에 들렸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사실상 여러분들 듣기에는 우리한테 이런 게 여러분들 들렸죠. 无耻, 无耻之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그렇죠. 图, 无耻. 여러분들 이 耻가 바로 뭐예요? 부끄럽다. 우가 뜻이 바로 뭐예요? 메이오의 뜻이죠. 즉 바로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무리들.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무리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한테 들려주냐면요. 그렇죠. 치아, 이빨 할 때 이 츠로 들려주면서 无耻 발음이 지금 똑같죠. 无耻之徒 뜻이 바로 뭐예요? 이가 없는 무리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했다? 놀랐다는 게 또 유사정답 나왔고요. 그러면서 카이창발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요? 연극, 내가 어디 연설할 때 시작 부분입니다. 앞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이 바로 뭐예요? 아주 유머스러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호이프, 네, 무엇으로 여러분들 바뀐다? 원래의 모양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 유사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계속 지금 이게 언급되면서 우리 듣기 하는 동안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해석했던 분들도 정답은 쉽게 체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다만 여기 여러분들 카이창바 이런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우리 6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칭화츠 그렇습니다. 청화자기입니다. 청화자기의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묻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为什么想买碗? 왜 그 그릇을 사고 싶어 하냐? 듣기 뭐라고 들냐면요. 소장 그대로 들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6급 단어입니다. 소장 가치가 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들리면서 우리한테 정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몰랐다 치더라도 이 단어의 발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 장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거의 뜻을 몰랐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买不到自己想收藏的东西如何安慰自己?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지 못해요. 본인이 소장하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안웨이지지 어떻게 스스로 위로하냐? 뭐라고 말했어요? 칸고러지우 덩이 본 것을 뭘로 삼는다? 여러분들 쯔지 여러 자신이 갖게 된 걸로 생각한대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듣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독해 문제 들어갈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해커스 교재는 이미 시중에서는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교재인데요. 이 교재가 지금 매 시험마다 적중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해커스 교재 113쪽에 있는 지문이 그리고 선택지가 적중했습니다. 물론 지문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고 선택지가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지만 5급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어휘가 그리고 지문이 많이 낯선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문장에 적중하는 건 사실 아주 반갑습니다. 해커스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아주 단기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독해 1부분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관계라고 하죠.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와 형용사 수러 또는 자주 쓰이는 부사와 해당하는 동사 수러 또는 동사 수러와 명사 목적어 호응하는 것 중심으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정확한 해석과 어휘 의미 관련 문제가 역시 나왔고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낯선 어휘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5급을 임할 때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문제를 더 많이 풀라는 뜻이 아니라요.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얕게 공부하기보다는 지문을 통째로 다독하면서 언어적으로 접근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래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시험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저랑 같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가롭게 뭐한다? 산뿌 이런 게 유사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 롱즈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사실은 세 장이었어요. 야 롱즈 세 장을요. 꽈짤 아주 여러분들 관용구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꽈짤 우리 지금 현장 강의 학생들은 꽈짤 하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해가지고요. 꽈 들었으면 정답을 체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面带幸福的 여러분들 외시ao 이 글자 있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 2월 시험의 총평에 2월 시험 쓰기에 제시 단어로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촬영해드린 총평 적중 특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신다면 어휘도 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뽀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가 호응하는 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그렇다 음악을 틀다가 호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사 가운데는 이 수식하는 성분을 몰랐다 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가겠습니다. 문장 정답은 좀 어려웠습니다.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내용 앞뒤와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但是容易 여러분들 容易分散 쉽게 뭐 할 수 있대요? 흩어질 수 있대요. 분산시킬 수 있대요. 누구예요? 네, 운전기사의 注意力.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나왔어요? 分散注意力 역시나 호응구가 들어갔습니다. 风格 이 단어로 강조했던 단어고요. 忍不住 그대로 해커스 교재에 있는 게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忍不住问道 참지 못해 뭐했다? 물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바 또위 이런 단어도 낯설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단어인데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독해 1부분 총평 마무리 짓고요. 독해 2부분은요. 중절남이 역시 강조했다시피 6급 듣기와 동일한 수준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문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왜요? 사실상 HSK 5급은 6급 듣기와 6급 듣기 일부분과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6급 수준의 단어로 구성된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개 중에요. 설명문이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에는 논설문이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절남이 강조합니다. 혹시나 나 이번 시험 좀 못 봤어. 나 다음 4월 시험 한 번 더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와 중절남을 믿으시고 문제 푸는 순서를 1부분, 그 다음에 3부분을 푸시다가 10분 정도가 남았을 때 이제 2부분으로 넘어가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을 하고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지문들이 선택지에 나왔습니다. 공카이더 신시 공개된 정보가 더욱더 뭐하다? 적극적이다 또는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후이상 뭔지 몰라요. 상인인 것 같아요. 很讲 신용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호응구죠. 지양의 뜻이 바로 뭐예요? 말하다 연설하다 뜻도 있지만 중시하다 뜻도 있습니다. 지양, 신용, 뭐를 중시해요? 신용을 중시한다. 상인들은 뭘 중시한다? 신용을 중시한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칭샤오라고 읽어야죠. 칭샤오니엔 이自我为中心 자기 자신 이 A 왜 B 그렇죠. 자신을 뭘로 한다? 중심으로 한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糍粑的 뭔지 몰라요. 糍粑的味道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 같아요. 糍粑的味道是甜的 그대로 우리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정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가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대요? 具有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그런 관상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演唱 노래를 부르는 것은 可以体现出 구현해낼 수 있대요. 어떤 것을? 戏曲演员的 희곡을 연극하는 희곡 배우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2부분 총평 마무리 짓고요. 독해 3부분은 어떤 게 나왔나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시험을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요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해석한다라는 건 번역한다는 뜻이 아니라 속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HSK 5급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독하셔야 돼요. 속독을 무조건 그냥 막 속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내가 파악하면서 속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一个酒店的老板 있었습니다. 因为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因为뭐뭐 때문이죠? 自己经常出差睡不好. 자신이 자주 출장 가서 잠을 잘 못 자요. 然后他觉得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酒店很多设施. 여기 호텔에 많은 시설이요. 影响人休息. 사람이 휴식하는 데 영향을 준대요. 决定 결정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해요. 뭘 결정해요? 把自己的酒店 자신의 이런 호텔을 改造成 뭘로 바꿔요? 最简单的 단순하게 바꾸고요. 就一个床 어떻게 바꿔요? 바로 한 개의 침대와 一个很暗的灯 아주 약간의 어두운 그런 등으로 그렇게 바꿨대요. 没想到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실 독해나 듣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没想到特别多人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뭘 좋아했어요? 어떤 거? 바꾼 후에 그런 호텔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酒店收入更多了.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호텔의 수입이요. 人气更多了. 그렇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요. 유사 정답으로 因为经常出差休息不好. 그대로 첫 번째 문장인 게 그대로 정답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规模很大, 규모가 크다. 역시나 언급됐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酒店获得了 얻었습니다. 更大的利润.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독해 단어가 우리 쓰기 단어에 반복되기 쉽지 않은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선택지 독해 선택지 정답이 우리 쓰기의 제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죠. 灯 光变暗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등의 어떤 그런 불빛을 어둡게 바꿨다.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언급했던 게 우리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지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잠깐 멈추고 해석한 다음에 저랑 같이 우리 유사 정답으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자, 당대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샤뉘 아주 뭘 잘했어요?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뭐뭐 하는 것을 잘하다. 용ren 뜻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쓰는 걸 잘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이티 어느 날 别人 다른 사람이요. 向他 그에게 뭐 했어요? 推荐 추천했습니다. 一个年轻人 모르는 젊은이를 추천했어요. 但是 그러나 不知道 알 리가 없어요. 年轻人的优点 이 젊은이. 왜냐하면 사람을 쓰는 걸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야 됐을 것 같아요. 他在 그는 在什么什么的时候뭐 할 때 여러분들 宴请 그럼 연회에서 밥 먹을 때 연회에 불러서 밥을 먹을 때요. 自己观察 관찰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어요? 年轻人不和周围的人说话 주변 사람과 뭐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然后觉得年轻人能做 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쪼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 쪼는 여러분들 살다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고정정지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서 머물 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주변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让年轻人 그렇습니다. 젊은이로 하여금 去守 아주 중요한 동사 지키다. 창고 뭘 지켜요? 창고를 지키게 한 거예요. 창고 再也没有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丢失东西 즉 물건이 없어지는 게 없었고요. 大家都说 이 한모모가 이러면 지금 젊은이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会 뭐하다 여러분들 用人 젊은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모모 会用人 사람 쓰는 걸 잘한다. 이런 지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나서 유사 정답으로 每一个人都有自己的优点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去看仓库 그대로 여러분 우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不和周围的人说话 이것도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찾을 수 있었던
그래서 이번 시험은 비교적 지문에서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선택지에 있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난이도 중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쫓겨서 문제 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시험 보는 고사장에서도 채 한 10분 정도 남았나요? 한 7분, 8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제서야 독해의 3부분을 풀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사실상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는 다소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쓰기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여러분들 총 8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 경우는 제가 앞에서 총평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간단했던 문제와 복잡했던 문제로 제가 나눴는데요. 사실상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고 기본적인 묻는 문제,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와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저랑 같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중달람이 적중특강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장소 명사, 장소 일반 명사 뒤에 샹자가 붙었는데 앞에 짜이자가 없다라는 것 얘를 뭘로 만들자? 장소 주어로 만들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얘도 장소 주어, 그 다음 얘 역시도 장소 주어로 여러분이 배치하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겠습니다.阳台上 베란다에는요, 有一只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아름다운 예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후디에 쓸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나비가 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操场上 그렇습니다. 운동장에는 新增了 새로 뭐 했어요, 여러분들요? 늘렸습니다. 뭘 들려요? 뭘 늘려요? 그렇죠. 한 여러분들 물인데요. 어떤 健身设备 그렇습니다. 헬스 시설, 헬스 시설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헬스 시설을 같이 늘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간단했던 문제였습니다. 这套房子 이 방은요 면적이 어때요, 여러분들요? 不到 그렇습니다. 쉬웠던 문제였어요. 수로로 도달하지 않다. 뭐야? 100平方米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가도록 하죠. 那个学生的 그 학생의 考试资格 어려웠던 건 요거를 나열하는 게 어려웠죠. 그 학생의 시험 자격은 被 누구 생략됐어요? 가해자 생략되고 取消了 취소됐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던 그런 간단했던 문제였고요. 논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죠. 列车的餐车 그렇습니다. 열차의 식당 칸 있죠. 주어는 식당 칸이에요. 열차의 식당 칸에 일반적으로 在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几号车厢 몇 호 객실에 있냐라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뭐였고요. 지가 들어가는 순간 지필로 시험 보실 분들,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물음표 찍을 필요 없지만 지필로 시험 보실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물음표 찍으셔야 된다. 몇 호 처시향이냐라고 물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 항상 어디에 두자? 첫 번째 수러 자리에 두자. 그리고 뒤에 뭐가 온다? 주어 수러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다소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걸 파악했다면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하죠. 얘를 파악했다면 뒤에다 주어를 배치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许多人面临 이건 제가 강조했던 여러분들 홍구입니다. 面临 그 상태 강조 직면에 있습니다. 실업 위험에 실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주어 자리 못 체크하시고요. 经济下滑 그렇습니다. 경제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다만 이 단어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실자를 파악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에서 경제가 하락하다 뭐예요? 经济下滑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다란 말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경제가 성장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经济成长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经济增长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여러분들 경제가 낮아지다 经济下滑 경제가 성장하다 经济增长 두 가지 표현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비라오지아시 표현이 어려웠습니다. 명사처럼 피곤운전, 졸음운전인 것 같아요. 피곤해서 운전하는 것은 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어 5급에서 뭐 나와요? A는 바로 뭐다? B다에 해당하는 거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여러분들 유사한 문제 什么什么的表现 명사로 하면 여러분들 표현이라기보다 태도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疲劳驾驶是什么什么的表现이라고 묻고요. 꾸며주는 거 들어가야겠네요. 뭐예요? 건강에 대한 不负责任的 뭐예요? 무책임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我们非常期待 우리는 매우 뭐한다?
기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진짜 수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널 기대하다.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뭇에 대해서,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어려웠던 건 바로 이것의 위치입니다. 위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개사라고 배웠을 거고 이는 명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개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어디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치다이 앞에 여기 자리에 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은 매우 당신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당신과 进行合作 합작을 진행하는 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상 어디 와야 된다? 위인이 바로 进行合作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바로 뭐예요? 치다에 대한 목적어였다. 쉽지 않았던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쓰기 1부분 마무리 짓고요. 쓰기 2부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랑 색깔로 표시한 게 시험 문제 유사 단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공스웨일러. 그렇습니다. 이윤이죠. 이윤. 아주 중요한 5급 단어예요. 회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를 위해서? 이윤의 그런 정장. 회사 이윤의 그런 증가를 위해서요. 我们公司要和其他公司 우리는 누구와요, 여러분들요? 다른 회사와 공동合作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붙였을 수도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공통으로 뭐 했어요? 합작했습니다. 뭘 합작했냐면开发 개발하는 거죠. 新的项目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항목, 항목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운동에서만 종목이라고 해석하시고 우리가 다른 거는 프로젝트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我们为了取得 우리는 얻기 위해서죠. 나는요. 为了 뭐 하기 위해서죠. 我为了取得领导的信任 그렇습니다. 대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能担任 책임질 수 있었어요. 신시항무의 조장 이런 것을 주장, 조장을 팀장을 맡을 수 있었네요. 每天都加班准备资料 매일매일 매일 또랑 많이 쓰죠. 매일매일 모두 뭐 했어요? 야근하면서 뭘 준비했어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为了事业上 사업상에서 일이 있어서요. 충분히 뭐뭐 할 수 있기를 뭐 할 수 있기를 성공할 수 있기를 그래서요. 任何压力 어떠한 스트레스도 我都可以承受 나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야리 어떤 거랑 정쇼 야리랑 보통 많이 호응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쿤나 뭐랑 많이 호응해요? 크어프랑 많이 호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스트레스도 뭐 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왠지 내 얘기 같지 않아요? 나는 뭘 하기 위해서? HSK 5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도 뭐 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 어떠한 어려움도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사실 시험이 어려운 건 이 시험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 시험 끝났어. 이제 MP3 들을 거야. 나 이제 새로 나온 가수 MP3 들을 거야. 라기보다는 실제 우리 교재에는 MP3 들을 거야. 이게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 쓰기 이 부분에 모분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그림 그리고 아이가 여러분들 울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러한 단어를 이용해서 작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후후 우리 6급 단어지만 우리가 부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정룬 여러분들 싸우다 말고 논쟁하다라고 쓰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5급 단어였어요. 하이즈 짜오지더 쿨러 아이는 다급하게 울었습니다. 요리위 그렇죠. A가 B에 도움이 되다. 坚持什么什么的자신의 관점을 바로 뭐하다는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다. 이러한 표현으로 중잘남이 써는 모범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죠. 한 부부가 있었어요. 因为 뭐뭐 때문이죠. 뭐뭐 때문에요. 孩子的教育问题 아이의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요. 发生了 어떤 걸 했어요? 정론 논쟁을 펼쳤습니다. 부부는요. 엄마는 부인은 여겼어요. 뭐라고 여냐면요. 남편이요 뭐라고 너무 지나치게 덩아이女儿 아주 딸을요 아주 감싸고요. 계속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봐준다고 호이랑 이것이랑 女儿로 하여금 变得没有礼貌 뭐 없게 하는 거죠. 예의 없게 만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짱후 남편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요? 自己的教育方式 자신의 교육 방식이 可以让 누구로 하여금요? 딸로 하여금요? 더욱더 기쁘게 자라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것이 어디에 도움을 준다? 딸의 身心健康 많이 쓰는 거죠.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夫妻二人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부부 두 사람은요. 제각기 不相让 서로 뭐 하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坚持自己的观点 자신의 관점을 갖다 계속 꾸준하게 고집했어요. 因为父母的争论 부모님의 이러한 다툼 때문에요. 孩子는 아주 다급하게 울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네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비슷하게 제가 여러분들 재구성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를 하니까 나도 이제 해커스 가서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중잘남의 현장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해커스 교재와 중잘남이 직접 만든 5급에 꼭 나오는 개념서 여러분들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어가 너무 많지만 우리 5급 단어, 5급에 꼭 나오는 5급 단어만 모아놓은 단어장입니다. 5급 단어 1300개를 A서부터 Z까지 외우기에는 우리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잘남은 5급에 꼭 나오는 4급 단어 300개요. 그 다음 5급에 꼭 나오는 6급 단어 300개요. 그 다음 5급에 꼭 나오는 5급 단어 약 한 800개 정도를 모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부수별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모아놓은 책이 중잘남의 5꼭단입니다. 세 가지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커스 교재는 여러분이 알겠다시피 북경 어원대와 우리 리우인 교수님 그리고 해커스 연구소가 직접 만든 최고의 교재입니다. 자, 그럼 혹시나 나는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현장 강의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이번 3월 시험도 시험 보고 오시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